고칼의 뉴스 브리핑 2023년 1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유일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오늘도 날이 제법 춥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등한 난방비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많은데요. 어제 결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 보전 대책 이런 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언론 기사를 보고 고민하다가 지원책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개인의 생각인지 대통령실의 생각인지 정부 부처와 어떻게 보조는 맞춘 건지 협의는 된 건지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거 고지서 받아들고 한번 놀라고 이것도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는 정치권, 대통령실의 잔머리, 이전 정부 탓, 요런 공방 지켜보면서 참 한숨만 나오고 짜증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브리핑은 먼저 트위터로 살펴보는 국내외 뉴스를 시작으로 최근 제주를 강타한 폭설과 한파 피해 관련한 대응 상황, 그리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한 새로운 입법 예고 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위터 뉴스부터 출발합니다. 자, 트위터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사설, 검찰 정권의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설이 낸 것 같습니다. 그 시민언론 민들레라는 곳이 최근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죠. 네, 이 중에 물론 유족들의 일부 동의를 받지 않은 그런 명단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보도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해서 명단을 입수하게 됐고 이거를 공개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찰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압수수색의 대상인지는 참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시사인입니다. 일본 아카시시 지명인 것 같네요. 육교 사고가 일어난 날을 시민 안전의 날로 정하고 유족들을 불러서 신입사원에게 연수를 실시한다. 외국의 안전교육 관리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한 달에 185만 원, 취직 의욕을 꺾는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난 정부 때 이 최저임금 이런 현실화 방안 때문에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월급 받는 수준만큼 올라서 이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백수들한테 그냥 조금만 쥐어지고 그냥 빨리빨리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줄 필요가 있어라는 게 동아일보의 지금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이 제목만 보면은 실업급여 누가 보면은 한 3-4년 주는 걸로 이제 알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앞서갔던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보다 밀린다. 이렇게 좀 더디다. 요런 내용인 것 같은데, 무인기를 좀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갔던 한국의 무인기 튀르키예보다 10년 뒤처졌다. 그 이유가 3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 기사를 꼼꼼히 들여봐야겠네요. 좀 제목만 나오면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기자가 쓴 게 아니고 예비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이 쓴 칼럼인 것 같습니다. 뒤쳐져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건지 뭔지, 네, 자세한 내용을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연합뉴스TV,
100억 원 코인 사기 의혹, 쇼핑몰 회장 아들이 연루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하고요. 자, 오마이뉴스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정월 대보름 행사 마련. 네. 자, 그다음 SBS입니다. 정말 많이 큰 우리 아들 샘김. 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가수 샘김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부친께서 미국에 머물고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총기 피격 사건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와글와글 뭐가 있길래 전자레인지에 접근한 고양이의 모습, 해외 토픽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것도 와글와글 해외 토픽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뭔가요? 이제 박스로 만든, 워낙 춥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대란이 난리죠. 종이 박스로 만든 방한 풍경,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요렇게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뭔가 중국 띄우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중국의 전기차 업체 가장 똑똑하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뭐 대놓고 자기가 공화당 성향의 기업인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굳이 이렇게 중국을 띄워줄 이유가 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는 짧네요. 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띄우기에 나섰다.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열린 행사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장 열심히 똑똑하게 일한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 중국 업체가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 업체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특별히 의도가 있는 멘트인지, 아니면 테슬라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뭐 약간 친화적인 뭐 그런 전략인지, 네, 기사가 궁금증은 증폭시키고 해답은 주지 않고 있네요. 자, 그다음, 자, 마찬가지로 MBC입니다.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2.9%, 성장세 이어질지 불투명. 야, 그 웬만한 나라들이 다 0%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역시 이 기축국, 달러 기축국 미국의 참 이 엄청난 저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도 거의 3%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록적인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 건데, 올해 이 흐름이 이어지느냐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의 이 같은 이 경제 성장률은요, 사실 그 지난해 많이 보도가 됐죠. 미국의 각종 경제 정책, 특히나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보호 무역주의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게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제 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올해도 뭔가를 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컷 뉴스 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볼게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8일 만에 또 검찰 소환 조사에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데, 네, 첫 조사 때와는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네요. 네, 아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28일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와 대비한 어떤 주요 답변 내용과 법률 검토 등을 지금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지난 언제였죠? 이번 달 초였나요? 그때 이제 첫 조사를 받을 때는 굉장히 그때 뭐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특히나 이제 지지자들이 또 이제 검찰청 앞에 굉장히 많이 운집을 하면서
어, 본인의 수사를 검찰 수사를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위세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게 좀 덮으려는 것 아니냐,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당은 당이고 나의 사법 리스크는 나의 문제다라는 문제로 좀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좀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그런 기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은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주요 뉴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일단 창부터 좀 약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창부터 끄고, 네. 자, 어쨌든 설 연휴 마지막 날부터 이어진 그 폭설과 한파, 물론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많은 귀경객과 관광객들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특히 이제 제주에서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차 산업 비중이 높거든요. 한 12~13%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월동 채소, 월동 작물이 이 수확이 한창 지금 진행 중이거나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한파로 좀 피해가 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한파 피해 신고 접수를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흘 동안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피해 내용이 있으면은 이 농사 짓는 분이 직접 피해 현장을 확인을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지원이라든가 간접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지원되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직접적으로 이제 뭐 농작물, 농약대라든가 대파대 이런 것들이라든가 시설물 복구 비용 같은 거를 직접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는 어쨌든 이 경제 생활에 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자금과 일부 생계비, 그리고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라든가 이자 감면 등의 그런 지원들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농작물을 정말 자식 같은 농작물을 이번 한파로 정말 망치신 분들,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참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일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이거하고는 별도로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신고하는 거 외에도 직접 지역 농협이라든가 NH 손해보험 콜센터 1644-8900으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제 월동작물의 피해가 지금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월동부가 좀 약간 피해가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내 재배 면적이 한 5,400헥타르 정도 이르는데 이 올해 한 38만 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출하된 게 8만 7천 톤, 약 23%. 그러니까 거의 지금 70%, 80%에 육박하는 양이 아직도 수확되지 않고 그대로 밭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한파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제주도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신고 기간이 열흘인데 이게 좀 또 뭐냐 하면 이 동해 피해, 냉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일이 걸려서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나 뭐 그런 농가들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냉해 피해 입은 거를 헐값으로 내다 팔거나 출하를 하는 경우에는 자칫 이게 전체 농작물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미지에 타격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제주도가
당부를 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뉴스원 기사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12월 2일부터 지난달 12월 2일부터 제주도 그리고 세종시에 한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이렇게 원래 이제 뭐 아메리카노 뭐 2,000원 또는 3,000원짜리를 먹는다 그러면 예전에는 일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을 해도 그 가격만 내면 됐었는데 일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이라고 해서 300원을 추가로 받게 되거든요. 컵을 다시 반납하면은 그 보증금 300원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왜 지역을 시행 지역을 꼭 이렇게 제주하고 세종시만 먼저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적용 대상 매장이 전국에 가맹점이 100개 이상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왜 이런 곳만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 소상공인들 그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장인 경우에는 지금도 이 보증금제 이 불공평하다라면서 이제 참여하지 않고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곳들도 꽤 많은데요. 여기 기사에는 보면 지금 에이바우트 조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잠깐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 아무튼 그동안 너무 불만이 많다 보니까 환경부가 시행령을 지금 입법 예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시행령이냐? 핵심 내용이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도 시행을 시도지사가 각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맞게끔 적용 대상 매장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매장 아니면 이제 추가 매장 확대라든가 아니면 축소라든가 요걸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는 아니구나. 아무튼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게 에이바우트 조례라고 지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도내에서 이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뭐 저도 그렇고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많이 가고 있는 카페가 이제 제주 향토 브랜드 에이바우트입니다. 도내에만 이게 39개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전국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에이바우트가 100개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따르면 에이바우트는 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아직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도내에는 정말 제일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스타벅스보다 더 많고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웬만한 커피 프랜차이즈보다는 비슷하게 많지 않을까 아무튼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의무 대상 소상공인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관련한 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주도가 환경부에 좀 약간 건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져서 환경부가 시행령을 통한 어떤 이 제도 개선에 추진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3월 2일까지 아마 이제 그 의견 청취를 하고 이게 아마 또 이제 그 시행령이니까 국회에서 어떤 뭐 이 국회 통과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3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바로 3월 중으로는 아마 이제 그 시행령 고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의회와 협조를 해서 아마 이 조례가 관련 내용이 아마 제정이 될 겁니다. 지금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주도 관계자는 어쨌든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서 건의한 사항이 수용된 것은 의미가 크다라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만 시행이 되면은 아마 한 4, 5월 이후에는 아마 돈의 웬만한 카페에서는 아마 이 보증금 3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게 근데 저도 실은 이게 커피를 마시면서 보증금 300원을 낸 게 저는 정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이제 몇 차례 없거든요. 제도 시행 자체가 좀 약간 유명무실한 측면이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할 거면은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뉴제주일보 기사인데요. 제가 실은 그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한 며칠 전에 발표한 2022년 11월 여수신 동향 바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보도 자료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제주일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실상 이제 그 코로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떤 일상 회복,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달 만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금융기관에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은행 금리가 뭐 거의 뭐 연리 복리로 아마 이제 한 1년에 한 10%, 9%에서 10%라 그래 가지고 정말 돈을 아끼고 투자하고 증식하고 불리려는 사람들은 은행 예금, 뭐 적금 요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 제로 금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은행 자체가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서 별 매력 포인트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고금리 기조로 2달 만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은행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5일 2022년 11월 중 제주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자, 여신이라는 건 그거죠. 이제 돈을 꿔주는 거. 수신이라는 거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라는데, 자, 지난해 1월에서 11월 도내 금융기관의 수신 누적액이 5조 3,8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야, 오이 4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거 봤더니 거듭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마다 지금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저축성 예금이 금융기관에 몰려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10월에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특히 이제 고금리 예금 상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9월 달에 한 190억 원 정도였는데 10월에 바로 이게 2조 914억 원. 야, 이건 몇 퍼센트 증가한 겁니까? 이거는 몇천 퍼센트 몇천 퍼센트 증가라고 해야 되나? 네, 요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이 이자 부담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것, 여신 또는 이제 빌려간 돈을 갚는 이거는 지금 감소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가 뭐 각종 뭐 인건비 요런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반면, 가계 대출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일단 최종 소비의 종점 단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존에 있던 대출도 빨리 갚는 그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도내 금융기관의 수신액은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루 늘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자 뉴스 브리핑. 자 1월 27일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게 또 왜 안 뜨니? 나 참나. 왜냐면 이제 BGM이 나와야 되죠 또. 네, 이렇게 BGM이 나와야 돼. 네. 자, 뭐 설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려고 참 이번 한 주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유독 피곤하고 힘드셨을 겁니다. 뭐 또 이제 다행히 이렇게 또 금요일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과 휴일 좀 잘 충전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허접한 내용 오늘도 들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